패널 모두 선정해 주신 지난 10월 29일 있었던 이태원 참사입니다. 헬로윈 앞둔 주말에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이면서 무려 158명이 사망하는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에 관해서 뭐 참 우리가 많이 다뤘습니다만은 다시금 또 기억을 상기하면서 강 소장님부터 이 사건에 대해서 코멘트 하실 내용. 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민주당의 위선, 뭐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정치 집단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역한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압사 사고가요? 아니요, 이 사고에 대응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근데 어쨌거나 민주당 뭐 최근에는 사실 좀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죠. 신현영 의원,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죠. 신현영 의원 관련해서도 명지병원의 닥터 칼을 뭐 굳이 본인까지 태우고 가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돌아가게 했다. 뭐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뭐 사실 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고를 정치 투쟁화하는 게 민주당의 DNA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항상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전혀 본인들 정권 하에서 일어났던 뭐 불우한 사고들, 불의의 사고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정부의 책임에 대한 얘기도 전혀 꺼내지 않다가 이상하게 맨날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이렇게 정쟁화를 하면서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역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사람 진행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문재인 정부 때도 큼지막한 사고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게 총 합쳐보면 5년 동안 그래도 막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는 규모의 사고들, 그러니까 뭐 한 3, 40명 규모가 되는 사망자가 나오는 사고들이 한 5번 넘게 있었는데 그중 어떤 사고에서도 민주당이 대놓고 정부는 뭐 했나, 정부의 책임은 뭔가, 정부의 역할은 뭔가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었는데요. 저는 아직도 생각이 같습니다. 이 이태원 압사 사고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그때 뭐 박희영 용산구청장이겠죠. 그 분이랑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신고를 뭉갠 분들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처는 너무 과했다 싶을 정도로 정말 빠르게 잘 해왔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문제를 끌고 정치적으로 이끌어가면서 뭐 유가족들을 그렇게 앞에 내세워가지고 본인들의 정치 투쟁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딱하고 한숨이 납니다. 네. 그냥 이 정도로 말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이 네. 참사 네. 주제 선정 또 공유해 주셨는데 어떤 코멘트를 하시겠습니까? 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한민국 뭐 지난 정권에서도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전 정권, 지금 정권 할 거 없이 안전하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과연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돈인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지금 정권이니까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됐으면은 이들의 아픔을 다시 한번 보듬고 좀 책임감 있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또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9제 되는 날 보니까요, 대통령께서 그날 뭐 어떤 페스티벌에 참여를 해가지고 또 뭐 술잔을 사는 뭐 그런 과정들이 뭐 보도도 일부 되기도 했는데 그걸 보면서 이 지금 정권이 국민을 대하고 있는 태도가 과연 무엇인가 그걸 좀 저는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싶거든요. 그래서 돌이켜 보자면은 전 사실 그 당시에는 이태원 참사 사고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생각 자체가 정리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모든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식적이지 않았거든요. 기이한 뭐 분향소부터 해서 희생자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저는 좀 제 상식선에서는 납득이 안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이걸 덮어가는지를 너무 잘 아는 정권이 이 사건을 철저하게 덮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2차 가해 걱정 많이 하셨는데 2차 가해는 지금 정권 그리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 소속된 의원들이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더 이상 그런 거 그만하시고 다시 한번 유가족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리고 이제 뭐 예산도 합의가 됐으니까 국정조사 진행할 텐데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49제에 대한 내용은 정말 제가 항상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49제 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그 윈 윈터 페스티벌에 가서 웃고 있는 사진을 찍혔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꼬투리라고 생각하는데 꼬투리 잡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직후부터 그 일주일 내리 분향소에 출근을 하면서까지 조문을 해왔었고 어쨌거나 대통령 원수라는 입장에서 국가 원수가 그럼 그 분향소에 분향한 거 외에 모든 이제 관련된 뭐 49제 행사 참여해야 되고 1주년 행사 참여해야 되고 2주년 행사 참여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49제 당시에 그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을 대신 조계사에 보내기도 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라고 분명히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 주신 것 중에 돈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건지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이냐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저는 항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 민주당 사람들은 항상 본인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다른 정권만 되면 이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모습들을 보면 제가 요새 상당히 불만을 가지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럼 본인이 여당이고 지금도 180석 아닙니까? 180, 지금 뭐 169석이죠. 169석 어쨌거나 국회의 과반을 가지고 있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본인들이 정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행정부까지. 근데 그 상황에 이런 사고가 나는 걸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 안 해놓고 뭐 했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안전한지 묻고 싶다. 너무 무책임한 태도 아닙니까?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의식은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네. 그때 그렇게 여건이 됐을 때 해결하지 네. 못한 민주당 자체의 책임도 당연히 거기에 큰 거 대한 아닙니까? 내부적 비판과 반성도 분명히 있죠. 있습니까? 네, 그 사실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정권이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정권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리고 두 생각하는데요. 번째로 저는 최근에 저기 그 민주당 소속인 분들은 이 이태원 압사 사고에 관련해서 언급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아까 뭐 망원 2차 가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사고가 터지자마자 윤석열이 대통령실에 옮기는 바람에 사고가 터졌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죠. 징계를 하라고 했는데도 징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징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서 이 발언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발언 역시 이런 발언이 망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끝까지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는 거. 그리고 무려 국조위원으로 돼 있었던 신현영 의원은 지금 어떻습니까? 뭐 나오는 보도들 보면 본인이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태원 압사 사고 현장에 있었다. 라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환자를 조금이라도 이송할 수 있었던 닥터카를 콜했고 그걸 타고 원래 25분, 30분이 걸리는 거리를 54분이 걸려서 돌아가게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책임져야 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 민주당 내부에 있는 그렇죠. 예, 우리가 지금 이 주에 이제 논쟁하면 이제 끝도 없을 것 같고 예, 네, 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제 또 있기 때문에 오늘은 또 특집인 만큼 이제 한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제 코멘트를 조금은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이 주제를 두고 누가 더 잘못했냐.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하나 나오면 니들이 더 잘못했잖아, 니들이 더 잘못했잖아. 예, 양당제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네. 그런 후진적인 정치 모습이 여야를 막론하고 뭐 이거는 뭐 옛날에도 있었고요. 뭐 계속 있어 보는데 제가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꼴도 보기 싫다. 누가 잘했든 못했든 꼴도 보기 싫고 제가 대통령이었으면은 만약에 강수영이가 대통령이다. 그럴 일은 전혀 없겠지만 제가 대통령이었으면은 이 사람들 잘못 관리하면은 이 세월호 때처럼 이거 가지고 정권 잡아들이려는 인간들 정치화되고 이런 걸 우려했다면은 오히려 먼저 저는 그런 우려도 있다고 봐요. 실질적인 우려예요. 그건 간과할 수 없는 우려인데 그런 우려가 있다면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면서 청와대에 청와대란다. 대통령실에 초청을 하든지 유족들을 아니면 그걸 만나가지고 액션이지만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린다든지 이런 감성적인 모습으로 다가가는 그 중요한 또 정치인의 하나의 기술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 감성적인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저 같으면은 표현을 이렇게 하면 좀 적절치가 않지만 그런 액션을 보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대통령이면은. 근데 이게 이제 자유를 사랑하는 우리 이 자유를 지향하는 네, 정부 네. 차원에서는 이 죽음의 경중을 함부로 따진다는 것 자체 그다음에 이게 사실 뭐 이 사건 말고 매번 사망자들이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단순히 규모가 많다는 이유로 이런 사건에만 이렇게 조금 그 얘기는 많이 하셨죠. 예. 근데 이제 저는 막 가슴 아파하고 진짜 공감하는 거예요. 국민의 아픔에 대해서 한 명이 죽었든 100명이 죽었든 그럴 때마다 너무 막 대통령이 안타깝고 대통령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잘못 인정했네. 정권
인기 떨어져. 막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데 너무 겁을 내셨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순간인데 하여간 지금 뭐 국조도 하고 이게 아마 현재 진행형이 될 것 같아요. 이 논쟁 이게 지금 잠깐 나왔는데도 이제 불이 붙잖아요. 이게 아마 근데 앞으로도 더 아마 다른 걸로도 이게 더 논쟁이 더 일어날 것 같아서 또 국조하고 나면은 또 새로운 이야기들이 막 나올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 아마 다음에 한번 더 다뤄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조 이후에. 네.